볼까요? 자, 코스피. 네, 어제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 없이 4,000포인트 근처에서 이제 머물러 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도 이제 4,000포인트 근처에서 머물러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반등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일주일째 하락, 그러니까 이제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이제 저점이 비로소 이제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근처가 하나의 또 지지점이 될 가능성은 이제 좀 더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21선 밑으로 이제는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1선까지 내려가면은 계속해서 이 박스권 횡보가 계속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박스권도 결국은 이제 끝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르든 내리든 이 박스권이 끝이 나야 될 텐데,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것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낮아진다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오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눈치를 많이 보네요, 주식시장. 쉽게 그렇게 오르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들어와 가지고 초에는 좀 이렇게, 물론 이제 박스 하단권에서 박스 상단권으로의 반등이 되겠습니다만은 12월 초에는 좀 나름 상승이 있어서 기대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나쁘진 않죠. 언제든지 오르고 누르고 하는 있으니까. 그래서 전저점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에서는 그래도 나아진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근데 또 12월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더 오르거나 더 이렇게 랠리가 강하게 나오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종목별로 볼 때는 또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기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볼 때는 그래도 변동성을 주는 그러한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하락하는 종목이 많고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종목이 좀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반등으로 좀 시작을 하여서 5일선 터치를 하였는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악재가 나온 2차 전지주들 관련해서 하락이 좀 더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2차 전지주들이 시가총액이 좀 크게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을 하니까 지수도 아침은 이제 반등으로 시작했지만은 좀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뭐 2차 전지가 참 그렇죠. 음, 아이고. 2차 전지주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조금 악재가 나왔죠. 그 미국 포드 전기 트럭, 거기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 전기 트럭을 단종한다고 하면서 계약이 다 그냥 그게 무산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총 큰 폭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매출의 30%나 차지하는 그런 규모의 계약이 날아가 버려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당히 좀 아픈 그러한 상태인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2차 전지주에 이제 찬바람을 좀 끼얹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주들은요 이제 역시 반등입니다. 반등이지, 반등이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상승 그때보다는 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죠. 악재도 악재입니다만은 그 위치가 지금 이제 반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한참 힘이 붙어서 이제 시세로서 달려 나올 때 그때보다는 역시 약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아침 현재 2차 전지주들의 이제 하락이 좀 눈에 띄고 그 외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뭐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렷한 어떤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 어, 한 차례 쉬면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없으면서 음, 일단은 상승은 반등을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뭐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오늘 반등으로 시작하였습니다만은 역시 밀려서 내려와서 뭐 전일과 같은 위치.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러면 대충 이렇게 마감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이 근처에서 오늘도 이제 마감이 되어지는데, 자, 주봉, 뭐 계속해서 주봉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 박스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월봉은 이제 아직까지 좀 더 남아 있긴 한데 거의 뭐 월봉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상승이 워낙 커가지고요. 지금 이제 월봉으로 왔는데 월봉으로 보는 것이 앞에 이격에 대해서 보면 항상 고점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죠? 월봉으로 보니까 좀 막히는 듯한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너무 크게 빠지는 것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여기서 다음에 어떤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또렷하게 어떤 종목 하나라도 또렷하게 아직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데 시간이 좀 지난다면은 주도주가 나타나고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항상 다 나타난 다음에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전 움직임을 보면서 아 이쪽에서 이제 종목들이 가겠구나 하는 것 있죠. 네, 그것을 이제 좀 잘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자, 뭐 급할 거는 없죠. 급할 거는 없고 차분하게 때를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요. 어, 오늘 이번에 그래도 이번 올해가 시장이 당연히 좋긴 좋았죠, 그죠? 지금까지 보면은 어, 전례 없었던 그러한 큰 상승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어떤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음, 오늘 그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요. 올해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뭐 잃었다, 손실봤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도 올해는 수익이 났다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리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7명이 올해 한 900만 원 이상 벌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물론 규모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지만은 일단 평균적으로 볼 때 뭐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만큼 또 시장이 좋기는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71%가 수익이 났다. 10명 중에 7명이니까 그렇죠. 70%가 수익이 난 거죠. 꽤 높은 수치인데요. 보통 보면 이렇게 수익 난 사람 수치가 단 얼마라도 수익 난 사람의 수치가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코스피에 투자한 사람 개인 투자자들은 70%가 이제 수익이 났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반반이네요. 코스닥은 수익이 53%, 그래도 53%면 꽤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코스닥에 있어서는 손실도 많네요. 손실도 47%. 코스닥 매매한 사람들은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수익 난 사람 반, 손실 난 사람이 반. 뭐 반반이면 다 당연한 거 아니냐. 수익 난 사람 반이 있으면 나머지 반은 손실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보면 손실이 절대적으로 크거든요. 수익 난 사람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 수익 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올해는 수익이 많이 났던 그런 장이기는 한가 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수익 난 70% 들어가겠죠? 어쨌든 70% 안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성과도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뭐 여러 가지 이제 통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있죠. 아, 그래 뭐 좋습니다. 25년도 수익 이렇게 많이 나서 좋기는 좋은데 아, 우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더 우리의 그 바람은 더 가고 뭐 내년도에는 뭐 5천 포인트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지수가 오르고 수익 난 것도 좋은데 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 신용이 너무 증가해가지고 이거 참 골치 아프거든요. 시장은 솔직히 지금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뭐 많이 빠지는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빠지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우리가 그 지금 4천 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 움직이는 폭이 막 200, 300 포인트가 움직이니까 굉장히 커 보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이 상승 크기에 비하면 조정 진짜 얇은 거예요. 보통 보면 상승 폭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조정을 해버리거든요. 보면은 여기도 전체 그 작년에도 보면은 상승 폭이 이만큼인데 물론 이제 그 여름에 하락이 특히 컸지만은 이렇게 눌러버리고 그리고 여기도 상승폭 그 전에도 크지는 않았지만 상승폭에 대해서 이 정도 눌러버린다고요. 크기를 보면 한 3분의 1 들어와 버리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분의 1은커녕 그거보다는 훨씬 더 짧죠. 그래서 사실 조정이 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조정이 크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또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없으면 주르륵 흘러내릴 것인데 힘이 있으니까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를 이제 기대를 하기는 하는데 무슨 신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용 정말 많아요. 이거 이렇게 되어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쉽지 않습니다. 더 빠지지는 않았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하이닉스가요. 옛날에 보면은 여기였나요? 저기 아래에서 여기쯤인 것 같아. 음, 저기 이제 하이닉스가 한 2만 원 근처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 5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 신용 정말 많았습니다. 하이닉스가 뭐 신용이 몇천억이 몇천억이 들어와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얼마나 뭐 이 주식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기에 빚으로 살려고 이렇게 들어온 돈 규모가 몇천억이라는 거. 그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의 이제 그 신종이 몇천억이 들어와 있으니까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실적도 여태 좀 감소를 하기는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주르륵 흘러버리죠. 그러니까 역시 신용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3천 정도 여기 보여주고 있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이상으로 신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 이거 어떻게 다 처리하고 가려고 하는 건지 참 그러한데 아무튼 오르면 오를수록 이게 신용이 많이 끼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장 신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신용이 적은 곳 있죠. 아무래도 비인기주들이 그 신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곳, 신용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우리가 기회를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많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상승했던 추억이 있는 종목들은 역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돌아서긴 했지만은 또 돌아서면은 또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갈 수 있을까 해서 또 개인들이 매수를 막 할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용 많은 종목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하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라 하더라도 신용 많으면 안 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이닉스는 특히 이 부분 날카로워요. 너무 날카롭습니다. 지금까지 상승한 데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올라간 적이 없죠. 저기 하이닉스가 5천 원 하던 시절이 있었죠. 리먼 사태 때. 그때 5천 원 하던 시절의 반등이니까 이제는 V자 반등이니까 이렇게 급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시세니까 아주 급하게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너무 날카롭습니다. 너무 날카로우면은 안 돼요. 날카로우면 어떻게 되죠? 찔리죠. 찔려서 다치잖아요.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날카로운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냥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고도 붙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저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느냐 준비를 좀 잘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당장은 시장이 어떻고 어떤 종목이 이제 올라오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또
잘 살펴봅시다. 자, 아까 보시면요. 다시 아까 기사로 돌아가 가지고요. 물론 코스피에서 이제 70%라는 그런 수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해는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뭐 반대로 이제 30%는 이제 손실을 본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반은 순수익이고 반은 손실이거든요. 장이 좋기는 좋았는데 어쨌든 뭐 그 비율은 작다고 하지만 손실이 나 있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그 제 주위에도 손실 나는 있는 사람이 좀 제법 보였거든요. 지금 또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뭐 거의 비슷하겠죠. 어, 지수는 4천까지 올라왔는데 나는 왜 오른 것이 없냐? 예전과 그대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 투자를 잘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잘 해야 되고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긴 한데 근데 잘 봅시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수익이 이제 나기는 나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어떤 성과를 이렇게 좌우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물론 어떤 한 종목이 올라서 수익을 만들어 주는 것 중요하죠.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또 보면은 한쪽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아는 사람 그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올라갔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흘렀는데 수익은 별로 난 것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에 보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어떤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관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요, 수익이 날 때 보면은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사실은 발목 잡는 종목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발목 잡는 종목들이 많다면은 아무리 어떤 종목이 올라가 보아야 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저기서 올라간 만큼 여기서 잡아 먹어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그 종목을 보면은 그 과거에 이제 화려하게 인기가 있고 좀 이렇게 음, 상승이 크게 보였던 종목들 보통 뒤에 따라가서 사게 되잖아요. 어, 그런데 그러한 종목들을 이제 매수했을 때는 그 수익보다는 이제 손실을 볼 확률이 좀 더 높죠. 그래서 손실이 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손실 난 종목에 대해 가지고 어, 어쨌든 그 종목들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있더라는 거죠. 손실 났다는 이유로 말 그대로 이제 본전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에서요. 발목 잡는 종목만 관리를 잘 해준다 하더라도 투자의 성과는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지금 잘 하고 계신가요? 관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손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좋은 성과를 낼 때 보면은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내어서 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어때요? 그래도 이제 상위권으로 가려고 하면은 뭐 아주 탁월한 성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그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손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 꼭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우리가 조심하면은 중간 이상은 갈 수가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 보면은 그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안 좋은 결과로 오잖아요. 그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잘 하다가 하나 좀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나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억울할 수 있는데 사람은요 잘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하면요 중간 이상은 가거든요. 그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수익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아마 그분들도 수익이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주식을 여러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그 보면은 분명히 그 속에서도 가는 종목은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근데 왜 수익이 잘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듣듯이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찍 수익을 취해버립니다. 일찍 취해버리고요. 손실 나는 종목은 잔뜩 끌어안고 키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사실은요, 우리 주식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이제 하나의 그 방향성 추세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그 관성 추세 특징이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한번 움직이는 종목은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뭐 물리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어지지만은 주식에서도 막 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주식은 계속해서 오르려고 하고 내리려고 하는 주식은 계속해서 내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 때 오르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오르는 종목은 그 관성 때문에 더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려오는 종목은 그 관성 때문에 더 내려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심리가 이상하죠. 심리가 그렇게 작용하지 않죠. 자, 뭐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 마이너스 나오는 종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없을 수는 없어요. 마이너스 종목이 있고 모처럼의 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수익이 나지 않고 마이너스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참 눈에 가시거리죠. 불편하죠. 너무너무 불편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플러스를 보여주거든요. 플러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종목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올라가는 종목은 어때요? 플러스가 낮잖아요. 일단 플러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르고 있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지금 모처럼 다 마이너스인데 모처럼에 플러스 나는데 이거마저도 나는 놓치기 싫다라는 심리가 먼저 들잖아요. 야,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라도 내가 챙겨야지. 이거마저도 놓치게 되면은 나는 정말 가지는 것이 없구나. 뭐 남는 것이 없구나. 그러한 심리가 드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오르는 종목 어느 정도 올랐다면 이거 챙기기 바쁘죠. 항상 오르는 종목 챙기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이 있다는 이유로 잘라버리는데 그 조금만 더 참아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손실 나는 종목은 본전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방치를 해버리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죠. 근데 방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오르는 종목보다는 오르지 않는 종목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음. 자, 근데 오르지 않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 일정 부분 이상 이렇게 흘러내리면 더 안 되잖아요. 더 큰 손실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탑로스 그 손절을 한다든지 이러한 범위를 정해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있으면 그래도 이제 포용해주고 키워가게 되는데 벗어날 때 할 때는 속아내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손실이 어떻습니까? 커지지 않고 일정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손실을 단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르는 종목은요. 그 추세에 대해서 변화가 생겼다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단속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놔둬야 되는 거죠. 놔둬야 되는데 오르는 종목을 먼저 잘라버리고 내려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은 작게 손실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니까 더 크게 그렇게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승은 작게 손실은 크게 가져가니까 수익이 날려고 해도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거는 당연한 원리이기도 합니다만은 머리로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행동이라든지 심리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아주 탁월한 종목, 상승하는 종목, 아주 뭐 멋있게 힘있게 오르는 종목을 만나기는 쉽지는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종목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다면은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즉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관리만 잘 해도 계좌 수익이 많이 괜찮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락하는 종목 있죠. 빠지고 하락하는 종목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방치하지 마세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팔지는 못한다더라도 좀 덜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손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손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했으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손실이 난다. 잘 못 받아들이죠.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것이 내가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빠지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뭐 하루 이틀 정도 음봉이 조금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음봉 한두 개는 나올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그 이상도 빠집니다. 빠질 때는요, 두 달, 세 달도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락폭이 고점 대비해 가지고 20% 30% 내려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근데 20% 30% 내려와 버리면 어떻습니까? 되게 이제 버거워하시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거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못 받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 주식이다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실은 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더 커지게 된다 손실이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20% 30% 수익 났는 그 손실이 났는데 그거에서 또 깨고 내려갑니다. 에이 어떻게 되겠지? 가만히 방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50%까지 내려가죠. 특히 약세장에서는 더 그렇죠. 종목들이 더 빨리 흘러내리니까 뭐 순식간에 50까지 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나 반토막 났어요 이러거든요. 자, 그러지 말고 자, 수익이 혹시 잘 나오지 않는다는 분들은 일단은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연습이라도.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 말고 좀 조치를 취해 주자고요. 응급 조치라고 해야 됩니까? 왜 사람이 아프거나 다치면 응급 조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응급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빠지면 나는 좀 불편하더라. 마음이 좀 상하더라.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10% 빠지는 것, 10% 이상 넘어가면 불안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20% 밑으로 내려가면 불안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수한 금액에 대해 가지고 몇 퍼센트가 빠지면 나는 이거는 축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범위 있죠. 보통 그거 생각 안 하고 사시거든요. 매수할 때 매수했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그 기대만 있지 아래로 흘러내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존재죠. 어떤 결과를 확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승을 기대하지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생각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때는 어디까지 하락하면 나는 여기서는 축소를 하겠다 아니면 매도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범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역시 매수한 금액 대비 얼마가 몇 프로가 빠지면은 나는 빠져나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해 가지고요. 좀 빠졌어요. 나는 한 10% 빠지면은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 12, 3%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10%를 초과해 버렸죠. 하락이 초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는 아이 그냥 이번에는 아닌가 보다 해서 매도를 했는데 2, 3% 살짝 빠졌다가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경우도 있죠. 음. 요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가지고 있을 걸. 이제 이렇게 또 후회를 하게 되죠. 물론 후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딱 그것을 행동하기 위한 지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기준이니까 10% 빠지면은 나는 나온다면 빠지면 됩니다. 12, 3% 갔다 돌아섰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빠져나오는 게 원칙이 맞는데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안 그렇죠. 계속해서 막 흔들리죠, 그죠? 자,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하나의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손실에 대해서 이제 좀 관리를 이렇게 좀 여러분 자 앞으로 좀 하셔야 될 텐데, 자 조정이 없는 종목은 없죠. 상승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눌러줘요, 그죠? 눌러주는데 또 상승하고 눌러주고 이렇게 가는데 자 근데 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승 추세의 특징이 뭐예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를 수는 있습니다. 누를 수는 있는데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하면은 그대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대로 고 하면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점이 낮아지기 시작한다 하면 어때요?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도 보면은 뭐 지금은 완전히 이탈은 아니니까 좀 그런데 작년의 모습을 봅시다. 재작년부터 작년에 여기도 이제 하이닉스 여기 뭐 차트가 지금 하이닉스가 떠 있으니까 여기를 사례를 본다면은 자 출발을 했습니다. 조정이 없는 건 아니죠. 조정 하기는 합니다만은 전저점은 안 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자.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르기는 하지만 전저점 안 깨니까 보유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저점 처음으로 이탈할 때가 있죠. 여기서 이탈을 하네요. 여기가 한번 눌렀다가 올라갔는데 여기를 이탈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탈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전저점을 깨요. 그러할 때는 어떻습니까? 방치하지 말고 매도하거나 줄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하이닉스는 여기서 이제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것이 이제 분명하기는 한데 사실은 양질의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은요 절대 저점을 잘 안 깹니다. 어떤 종목은 이렇게 상승했다가 저점 살짝 깼다가 또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종목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좋은 종목일수록 단순합니다. 사실은 좋은 종목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보면은 이 양질의 상승이 나온 이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점 안 깨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떨어질 때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혹 고점에 잡았다 하더라도 여기 19만 원 근처에 잡아서 17만 원까지 내려오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아이고 벌써 2만 원이나 날라갔네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따르는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 저점을 이탈하느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깨게 되면은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잘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물렸다 칩시다. 아마 여기도 그러한 사례가 되어질 거예요. 개인들이 이제 패턴이 그러니까 매수 패턴이 이렇게 오를 때 들어가기보다는 한번 조정받았다가 올라올 때 올라오면 이제 다시 가는가 보다 하면서
매수하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11월 달부터 그래도 한 달 이상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근래 좀 올라오니까 이제는 조정이 끝난가 보다 하고 또 살려고 하는데 물론 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을 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들의 매매 패턴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올라왔죠. 올라오니까 어때요? 추세적인 전환도 보이고 추세가 나오면 사라며 추세도 나왔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보이네. 좋아. 그러면 매수. 네, 매수를 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매수는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근데 사가지고 어때요? 은근히 흘러내려요. 은근히 흘러내리거든요. 그럼 이제 손실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하는데 사실은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반등주고 하이닉슨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하락을 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다. 여기쯤 보통 여기쯤에서 정말 많이 사거든요. 개인들은 많이 사는데 샀는데 은근히 내려갑니다. 저점 깨버리죠. 아, 좀 내려왔는데 에이,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는 거죠. 희망을 가는 거죠.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에이 또 내려왔네. 아이 올라가야 될 텐데 왜 자꾸 내려와? 에이 근데 손실이 있으니까 어떻게 팔아? 그냥 참아 보아야지. 참으면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어떻습니까? 한참 걸려야지 올라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거 자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가격적으로 엄청 빠져서 고생을 해요. 참 쉽지가 않거든요. 참다 참다 나중에 어디서 버립니까? 맨 밑바닥에서 버리죠. 도저히 안 되겠다. 매도. 근데 거기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 자꾸 빠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이미 어때요? 축소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매도하거나 축소. 깨면은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나 자꾸 줄이다 보면 좀 밑바닥에 갔을 때는 정말 작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락하는 종목이 계좌에 큰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요. 이렇게 관리만 잘 해주어도요. 그래서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있죠. 이거 저점 깨는 종목도 종목인데 또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자꾸 이평선을 깨면 안 돼요. 이평선도 추세이거든요. 이평선도 추세이다. 그래서 오를 때는 이렇게 추세를 타고 이렇게 가지만은 근데 이제 들어오긴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이평선을 이렇게 깨기도 하지만은 깨면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또 회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되는 종목들은 자꾸 깨고 내려갑니다. 저기 앞에서도 그렇죠. 자, 무난하게 상승을 합니다. 뭐 요 정도는 깨고 내려올 수도 있죠. 깨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튕겨져 올라가고 잘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 깨기 시작하죠. 뭐 단기 이평선 좀 22일 뭐 이 정도는 깰 수가 있겠죠. 이제 종목에 따라 기준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탈을 합니다. 좀 있으니까 또 이탈을 해요. 좀 있으니까 또 이탈을 하죠. 자, 가는 종목은요, 누를 수는 있지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연속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에이, 어떻게 되겠지? 기다리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눌렀다가 튕겨져 올라서 신고가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깨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깨고 내려가는 종목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그런 종목들은 어때요? 자꾸 이탈하더니 또 깬다 또 깬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마다 덜어낸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러한 나쁜 종목들이 나쁜 종목 하면 이제 하락하는 종목이 되겠죠. 그러한 종목들이 내 계좌의 발목을 잡는 것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나는 종목에 대해서 잘라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죄책감을 가지시더라고. 아닙니다. 보유하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하나의 어떤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유하는 것이지 마냥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는 즉각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행동을 못 합니까?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야, 이건 지금 내가 줄 좀 이상한데 자를까? 근데 잘라도 되는데 자를까 하는데 아, 이거 맞나? 아, 확신이 없어. 이를 잘랐는데 올라오면 어떡하지?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주저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이, 뭐 장기 투자하지 뭐. 기다려 보지 뭐. 시간 속에서 묻어두지 뭐.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요. 자,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결코 좀 저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자기 합리화는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도움이 되지는 않죠. 자, 중요한 것은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투자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투자는요,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딱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규칙에 뭐 손실을 보더라도 규칙에 따라서 손실을 보면은 그것은 성공 투자를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익만 난 것이 성공 투자 아닙니다. 원칙을 어겼는데 수익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성공 투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에 따라서 손실을 보았다면 투자 방법에 있어서는 그것은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읽더라도 잘 잃어라는 거. 그 읽더라도 잘 잃어라는 것이 뭐 다른 특별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에 따라서 손실을 입었다면 그것도 잘 잃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나에게 플러스가 되어지고 도움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올해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산도 많이 해보시고 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과 손실 뭐 여러 그런 교차하는 종목들이 있으실 텐데 뭐 대부분 수익이 나셨겠죠. 뭐 올해 장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은 수익이 작다든지 아니면은 올해 성과가 기대보다 영 못하다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말 못하고. 근데 혹시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오르는 종목이 전혀 없어서 수익이 안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르기는 오르더라도 저쪽에 잠식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승 효과를 누리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 제 주위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결국은 그겁니다. 이 손실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투자가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거 뭐 좋은 종목을 더 찾기 위한 노력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손실을 키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방법적으로는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뭐 그것만 잘 지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종목 있죠. 빠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일단 기준을 가지고 또 분명히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관리만 잘해 주셔도 내려오는 종목에 대해서 자꾸 속아내 주는 것. 바로 속아내지 못하면 절반이라도 덜어내세요. 절반 덜어내고 이거 또 빠지네 하면 또 절반 덜어내고 두 번 덜어내면 4분의 1만 가지고 있잖아요. 4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훨씬 가볍죠. 그리고 그렇게 덜어냄으로써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덜어낸 데 대만큼은 어때요? 또 상승하는 종목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묶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묶여 있으면 기회를 못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묶여 있으면 아이고 또 내려가네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쪽이 올라가는 종목 보이기는 하는데 사지 못하잖아요. 근데 좀 줄여놓으면 그거 살 수 있잖아요. 손실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알긴 아는데 행동이 안 돼요. 결단하지 못하니까 그냥 에이 그냥 어떻게 되겠죠 방치하고
그 좋은 습관 아닙니다. 좋은 습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손실 관리는 이제 절대적으로 잘 해보세요. 잘 해보. 그 워렌 버핏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칙 잃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투자를 해서 절대 손실을 안 본다는 건 아니죠. 손실을 봅니다. 누구나 보는데 거기서 잃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방치하지 않는다. 손실에 대해서 방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손실 관리 있죠.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손실 관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실 관리는 다른 게 아니죠.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는 것, 일정 범위를 넘어간다 할 때는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축소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만 한번 해봅시다. 다른 것 막 하지 말고요. 작은 거 하나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또 어떤 그 얻는 것이 있고 그래서 개선이 되어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오늘 또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손실해서 고통 당하는 분 또 뭐 전체적으로는 괜찮지만은 또 개별 종목에서는 또 고통 당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방치하지 마시고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좀 축소한다든지 그러한 습관부터 일단 좀 길러 봅시다.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해 보면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지네.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음, 아무튼 이제 또 오늘 주말인데요. 음, 주말 또 한 주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 뭐 이번 주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휴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밤에 방송이 있는 그때 또 찾아뵐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안내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TV에서 지금 현재 이벤트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뭐 산타 이벤트 12월 말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라든지 이러한 기준을 정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이제 투자의 기준을 좀 세우고 좀 도움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뭐 서비스도 많이 드리고 하는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벤트를 한번 이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의는 88TV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1661-2788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고 아니면은 저기 88TV 홈페이지 가셔서 이벤트란을 참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물러갈까 합니다. 이제 VIP 회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셔가지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그러면 저는 월요일 밤 9시에 여러분 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